안녕하세요, 산타한 제이선입니다. 최근 설악산에서 갑자기 추워진 날씨에 두 명이 저체온증으로 유명을 달리하셨습니다. 얼마 전 10월 31일에는 수락산에서 젖은 낙엽을 밟고 실족사하는 사건이 있었고요. 또한 10월 3일에는 설악산 용화장성을 등반하던 등산객 2명이 절벽 아래로 추락하는 사망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오늘은 사망사고 사례로 알아보는 안전산행 요령을 전해드릴 예정인데요. 더불어서 지난 5년간 등산 사망 사고 통계 자료를 통한 이유도 정리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등산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등산은 수많은 장점을 지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가끔씩 등산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간과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 덕분일까요? 최근 산에서 안 좋은 소식이 연이어 전해지고 있습니다. 2020년 5월 행정안전부 발표에 따르면 2017년과 2018년에만 등산 사고는 총 1만 3천여 건이었으며 사망과 실종은 무려 444명, 부상은 9,952명으로 보고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등산은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활동이며 안전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앞서 소개해드린 사망사고의 원인과 대처 요령을 알려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외에 2016년에서 2020년까지 설악산과 지리산에서 발생한 사망사고 통계 자료를 통해 사고 유형과 대처 방법에 대해서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알아볼 사건은 가장 최근인 11월 9일 설악산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인데요. 같은 날 두 분이 저체온증으로 사망한 사고입니다. 같은 그룹은 아니었고요. 한 분은 오색 등산로에서 다른 두 분은 공룡 능선에서 사고가 있었습니다. 우선 사고 당일은 전날에 비해 갑작스럽게 온도가 떨어진 상황이었으며 강한 바람과 눈비가 오는 날씨였습니다. 그중 오색 등산로에서 발견된 분은 30대 남성으로 대청봉에서 오색 방면으로 1.3km 떨어진 지점에서 발견되었으며 발견 당시에도 맥박이 없는 상태였으나 발견하신 분께서 심폐소생술을 하였으나 맥박이 돌아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사고를 당하신 분은 당시 얇은 패딩을 입고 있었으며 여름용 트레킹화를 신고 있었다고 합니다. 가방에는 간절기용 바람막이가 있었으나 입지 않은 상태였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공룡능선에서 발생한 사건은 60대 남성과 50대 여성 중 50대 여성이 저체온증을 호소해 오후 1시쯤 구조를 요청하였는데요. 바람이 심해 헬기가 출동하기 어려워 17시쯤 구조대와 조우하여 구조대가 여성을 교대로 업고 하산하여 00시 27분에 병원으로 이송하였으나 맥박이 없었다고 전해집니다. 기사에 따르면 이 부부는 등산 초보자는 아니었으나 급격한 날씨 변화에 대응하기는 어려운 장비를 보유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두 건의 사망사고 모두 갑자기 추워진 날씨로 인한 저체온증 사건입니다. 몇 가지 부주의함으로 인해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 가장 큰 실수는 전날 날씨를 미리 확인하지 않은 것입니다. 사고 당일인 11월 9일에 혹독한 날씨는 미리 예보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같은 날에 오대산으로 올해 첫 눈꽃 산행을 다녀왔는데요. 미리 산악 날씨를 확인하고 추위와 강한 바람, 눈비 소식을 숙지하고 그에 맞는 장비를 충분히 갖추고 만반의 대비를 한 후 산행에 임하였습니다. 산행 전날이나 전전날 오를 곳에 날씨를 미리 확인해 보는 것은 등산인의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혹독한 날씨를 미리 확인하면 자신과 일행의 체력과 장비 수준을 고려하여 감당할 수 있는 추위와 바람 세기인지를 판단하여야 하는데요. 이러한 판단을 할 때도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겨울 산행이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산악 예보상 바람이 초속 5m 혹은 시속 15km 정도라면 산행을 하지 않는 것을 권장을 합니다. 숙련자라고 하더라도 초속 7m 혹은 시속 25km 정도 되는 바람에는 산행을 하지 않는 것을 권장합니다. 또한 초심자는 본인의 체질과 장비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무턱대고 영하 15도와 같은 혹한의 등산을 하기보다는 비교적 안전한 높은 기온에서 자신의 체질과 장비를 확인하면서 점차 혹한에 적응해 가는 것을 추천을 합니다. 두 번째로 미리 날씨를 확인하여 악천후이지만 본인이 감당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을 경우 방한 장비를 충분히 챙기는 건 역시 중요합니다. 두 가지 사고 모두 날씨를 확인하였는지는 알 수 없지만 장비를 충분히 챙기지 않은 것은 명확해 보입니다. 겨울철 장비를 챙길 때에는 이 정도면 되겠지라는 수준에서 보온 장비를 하나 더 추가하는 것을 추천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같은 날 오대산에서 한 번도 꺼내지 않은 플리스가 가방에 있었고요. 영하 20도에서도 한 번도 입지 않은 패킹 가능한 구스 패딩이 항상 겨울 가방 밑바닥에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베이스 레이어, 즉 안에 입는 옷이 젖을 경우를 대비하여 속건 기능이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것이 좋고요. 양말, 베이스 레이어, 모자, 장갑은 젖으면 보온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체온을 뺏어가기 때문에 항상 갈아입을 수 있는 여분의 장비를 겨울철 등산 가방 맨 아래에 넣어 놓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따뜻한 장비도 중요하지만 바람을 막을 수 있는 방풍 기능과 땀을 빨리 말릴 수 있는 속건 투습 기능을 챙기는 것도 중요한데요. 자세한 것은 제가 이전에 제작한 영상이 있으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충분한 장비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에 따른 지식이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땀을 많이 흘린 상황에서 운동량이 줄어들고 강한 바람을 맞으면 체온을 급격하게 잃을 수 있기 때문에 정상이나 능선에 올라가면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은 바람막이를 착용해야 하는데요. 오색에서 사고를 당하신 분은 바람막이가 가방에서 발견된 것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마지막으로 포기할 줄 아는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먼 설악산까지 가서 정상까지 못 가는 게 아쉬운 마음은 잘 알지만 그 어떤 것도 건강보다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하물며 앞으로 수천 수만 년 동안 같은 자리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산에서 무리를 할 이유는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무리한 산행이라고 판단되면 지체 없이 하산하여 다음을 기약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네, 두 번째로 살펴볼 사건은 10월 31일에 수락산에서 발생한 사건인데요. 60대 여성이 경기도 남양주 방면의 금류폭포 근처에서 물기가 있는 낙엽을 밟아 미끄러지며 산비탈에서 약 8m에서 10m 아래로 떨어져 사망한 사고입니다. 전형적인 가을철 등산 사고인데요. 낙엽 떨어지기 시작하는 늦가을과 초겨울에는 발을 디딜 때 더욱더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낙엽은 돌이나 흙보다 훨씬 더 미끄러워 밟을 경우에는 넘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낙엽이 가득한 산길을 걸을 때에는 되도록 낙엽을 밟지 않고 흙이나 돌이 드러난 곳을 딛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어쩔 수 없이 낙엽을 밟아야 할 경우에는 스틱으로 단단한지 확인을 한 후 딛거나 체중을 한 번에 실는 것이 아니라 살짝 디뎌본 후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나 폭포 부근과 같이 급격한 경사 구간에서는 더더욱 조심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사건은 10월 3일 오전 7시 설악산 용화장성을 등반하던 6명의 등산객 중 2명이 절벽 아래로 추락한 사고입니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용화장성은 비법정 탐방로로 지정된 곳인데요. 특히나 용화장성의 경우 그 험난함으로 인해 비법정 탐방로로 지정되었습니다. 유튜브 상의 간단한 검색으로도 설악산 화채능선, 용화장성 등 험한 비법정 탐방로 등산 영상을 쉽게 검색하고 볼 수 있지만 비법 탐방은 엄연히 불법입니다. 월간산 기사에 따르면 사고자들도 장비를 착용하였지만 낡은 너트가 빠지면서 추락사를 하였다고 하는데요. 이와 같이 비법정 탐방로는 국립공원임에도 관리가 되어 있지 않고 사람들이 다니지 않아 어디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을 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 비법정 탐방로를 탐방하는 것은 자제하고 안전이 확보된 정규 탐방로로 다니는 것을 추천을 합니다. 관련하여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비법 탐방은 등산인들 사이에서도 논란이 많은 이슈입니다. 각자의 생각이 다를 수 있지만 비법 탐방은 엄연히 불법입니다. 저도 물론 모든 법을 다 준수하지는 않습니다. 무단횡단을 하기도 하고요. 과속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위법 사실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하고 다니지는 않습니다. 최근 적지 않은 분들이 비법 탐방이나 금지된 곳에서 야영한 사실을 유튜브, 블로그, 인스타그램에 자랑하듯이 걸어놓는 행태는 건전한 등산 문화를 저해하는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네, 위에 세 가지 사건이 지난 2달간 발생한 등산 사망 사고인데요. 이것만으로는 아쉬운 점이 있어 조금 더 자료를 조사해 보았습니다. 국립공원에서는 2016년부터 지리산과 설악산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한 정보를 공공 데이터 포털을 통해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흥미로운 데이터여서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궁금하신 분께서는 영상 설명란을 보시면 제가 정리한 데이터를 보실 수 있도록 링크를 해두었습니다. 모든 내용을 소개해 드리기엔 자료가 꽤 방대해서 별도의 영상을 준비해 보도록 하겠고요. 오늘은 간단하게 사망사고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에서 2020년까지 5년 동안
지리산 설악산에서만 총 28건의 사망사고가 있었는데요. 그중 심정지 혹은 심장돌연사에 의한 사망사고가 16건으로 무려 67%에 달했습니다. 두 가지 사유가 연도에 따라 혼용되는 것으로 보아 아마도 같은 이유일 것으로 보이는데요. 데이터상의 사유가 구체적이지 않아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으나 아마도 저체온증으로 인한 심정지와 무리한 등산으로 인한 심장돌연사가 주요 원인일 것으로 보입니다. 저체온증의 경우 가장 처음에 설명해 드렸고요. 무리한 산행으로 인한 심장돌연사의 경우 자신의 체력에 맞는 등산 계획을 짜는 것이 좋습니다. 미리 코스를 확인하여 자신의 체력에 비해 무리한 곳을 등산하지 않으며 가파른 경사에서는 충분한 휴식과 수분, 열량 섭취를 하여 심장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나 고혈압, 당뇨병, 심혈관 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이 더욱 위험하다고 하니 각별한 주의가 좀 필요합니다. 주된 전조 증상으로는 가슴을 쥐어짜는 듯한 통증, 호흡곤란과 식은땀 등이 있으며 비슷한 증세가 있을 경우엔 즉시 등산을 중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도 영상을 준비하면서 알았는데 돌연사의 경우 심폐소생술이 도움이 된다고 하니 평소에 숙지하여 긴급한 경우를 대비하는 것도 좋아 보입니다. 다음으로 많은 사망 이유는 8건으로 29%를 차지한 추락사입니다. 추락사는 용화장성과 같은 비법정 탐방로에서의 추락사를 비롯하여 부주의로 인한 추락사를 포함하고 있어 위험한 비법정 탐방로로의 산행을 삼가하며 등산 시에 주의를 기울여 추락하는 일들이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이외에도 계곡에서 익사사건 2건과 동사 1건이 보고되어 있고요. 사망사고가 아닌 부상사고에서는 부주의로 인한 골절과 상처 사고가 절대 다수이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등산 사망사고 사례를 통한 원인과 안전산행법을 좀 알아보았는데요. 등산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좋은 면이 매우 많은 건 분명하지만 사고 가능성이 꽤나 높은 활동입니다. 그만큼 모든 분들이 안전수칙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마지막으로 모두 건강한 산행 이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하고요. 도움이 되셨다고 하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산타는 제이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